자, 세 번째로 객실 사용 중지 및 인도 청구, 그다음에 린넷이나 로비, 복도 등 고용부분 인도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소유자가 호텔 운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기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의 객실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 그리고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일 중요한 판결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연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누가 확인하느냐. 객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이걸 가지고 부당이득 청구를 하고자 하니까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 객실 사용한 적 없다라고 이제 항변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판례는 호텔 운영사가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로비나 복도, 계단 이런 공용 부분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것으로서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 때문에 점유 상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도 쉽게 점유를 인정해주고 나아가서 부당이득까지 인정해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실 또는 객실을 이제 운영사는 내주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라 한다는 것은 유치권 발생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린넷이나 로비, 그다음에 공용부분 인도 청구 관련해서는요 판례가 좀 태도가 다릅니다. 이제 이런 린넷실, 로비, 복도 이런 인도 청구 이 부분은 이제 공용 부분이잖아요. 린넷실은 옷가지 아니면 침대포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다루는 곳 이런 것을 린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곳을 이제 인도해달라 이런 청구를 할 때, 자 판례는요. 이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동전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공유물 관련된 판결의 태도는 이런 공용 부분에 있어서도 린넷이 같은 공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라고 판시하면서 객실 구분 소유자가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해서 공용 부분에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인도를 청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유자 간의 분쟁 또는 객실 구분 소유자가 호텔 운영사를 위탁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탁 계약을 해지한 다른 객실 구분 소유자가 또 다른 호텔 운영사를 위탁한다면 그 경우에는 동전의 호텔 운영사와 나중에 운영사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복수 영업 신고, 이런 호텔에 대한 복수 영업 신고 그리고 관청의 신고 수리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분양의 호텔에 한 개의 운영사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에 있었던 호텔 운영사를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위탁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 이런 구분 소유자분들은 다른 운영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객실 구분 소유자 간에 또는 객실 구분 소유자들이 위탁한 호텔 운영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건물에 복수의 숙박업 영업자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수 영업 신고를 허용하고 있었던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한 전체 호텔 중에서 4개 객실만으로 별도의 관광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고요. 이런 판례를 운영의 호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나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걸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유권에서 내려서 영업 신고조 수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복수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수리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종전 운영 주체는 출소 변경 신고해야 되고요. 이런 것 어겼을 때는 영업 폐지까지도 영업소 패스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빈쟁도 일어나고 합니다. 한편 새롭게 복수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프론트나 린넨진 등 덕기입 시설을 사전에 갖추어야만 관할관청이 복수 영업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동전의 그 프론트나 린넨진이 있잖아요. 동전 호텔 운영사가. 근데 이제 새로운 운영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나타나는 새로운 운영사가
내가 그 같은 로비에 별도의 어떤 장소를 내가 사용하겠다. 린넨실도 별도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분쟁이 생기니까 이런 걸 시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복수 영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관할관청이 이걸 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상으로는 수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 공주시설 관리법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갖추는 것은 필수 요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소송이 이제 실제 이루어졌을 때 우리 관할관청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니 답변서나 공소면 낸 걸 보니까 요건만 갖추면 일단은 신고를 내두고 30일 내에 이런 요건이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신고는 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습니다.